어떻게 감량을 하셨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이요? 예. 방법이라고 그러면 뭐 이제 식단,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두 가지죠. 먹던 거 좀 적게 먹고, 예. 그 다음에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빠져요. 그쵸. 잠깐만요. 이상한 얘기하니까 헬기가 지나가네. 하지 말라고 지금 헬기가 지나가네. 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유지하는 게 어렵죠. 예. 요새 뭐 유튜브 봐도 그렇고, 뭐 인터넷 봐도 그렇고,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다이어트가 맞죠. 뭐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얻은 진실은 다이어트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다이어트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원푸드 다 소용없고요. 대학생 때도 약간 거식증까지 왔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응. 아, 그래요? 노이로제 걸리더라고요. 살은 계속 쪄 있는데 예.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 아, 진짜로요? 편법을 찾는 거는 일단 좋지는 않겠다.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게 최고예요. 그거를 실천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또 그것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예. 공부도 그렇고 이쪽 다이어트도 그렇고 2주. 딱 2주만 열심히 하시면 그게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주를 버틴다는 게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요새 소위 말하는 모닝 루틴이라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이제 물 하나 마시고 예. 그다음에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 예, 양치질하고 체육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 먹고 도시락으로 네. 그렇게 해서 딱 2주를 습관화시키니까 그때서부터는 살이 쭉쭉쭉쭉쭉 빠지나. 그때부터 쉬워요. 아, 그때부터 쉽다. 네. 마의 구간이 2주네요. 네. 14일 동안만 습관을 딱 들여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내 몸이 알아서 살이 좀 빠져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불과 한 석 달, 넉 달 전만 하더라도 100kg이 넘으셨었고 앞으로 이제 요요 현상 없기를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만나보실 분은요. 비만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주시고요. 네. 잘한 부분이 있으면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33kg 뺀 그 경험을 토대로 네. 잘 조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사례자를 찾아간 곳은 산책하기에 좋은 공원. 이 많은 사람 중에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힘겨운 걸음걸이지만 열심히 걷고 있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정희순 씨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쉬지 않고 걷는 그녀. 무더위도 희순 씨를 막을 수는 없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걷는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희순 씨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걷기 위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은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겠죠. 선생님도 걷기는 많이 하셨죠? 많이 해봤죠. 저것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효과는 좀 있습니까? 아니요. 효과는 별로 없어요. 네. 지금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10,000보도 저렇게 걸으면 살 절대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팔도 보면은 예. 이 왔다 갔다 까딱까딱만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그렇죠. 엘보가 충분히 다 올라가야 되고 예.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예. 자세도 안 좋고 예. 지금 무릎도 안 올라가죠? 예. 저렇게 하면은 저거 살 안 빠져요. 운동 후 집으로 가는 길.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때 희순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와, 떡볶이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매콤달콤 떡볶이.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운동 후 간식은 참을 수 없다는데요. 아이고 잘한다. 아유. 언제 먹어도 맛있는 분식. 손이 멈추질 않는데요.
만두까지? 만두까지. 근데 선생님도 100kg 넘을 때는 저런 게 이렇게 더 손이 많이 가나요? 어떻습니까? 가요. 가요. 여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맛있죠. 그러니까 분식이 예. 다이어트 할 땐 정말 쥐약이에요. 희순 씨, 분식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좋아합니다. 안 먹고 싶은데도 자꾸 땡기네요. 근데 얼굴 표정에 지금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좋죠. 예. 밝아지죠. 그러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희순 씨.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신나는 간식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현실 자각 타임. 후회가 밀려오지만 되돌릴 수 없는 현실. 반성하듯 다시 운동을 시작한 희순 씨.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만 하면 지쳐가지고 못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문제. 그렇게 짧디 짧은 운동이 끝나버렸습니다. 심 3년 전부터 갑자기 살이 확 쪄서 이렇게 살 빼기가 힘들어요. 희순 씨에게는 다이어트가 간절한 이유가 있는데요. 적신호가 빨간불이 켜졌죠. 대장 내시경 지금 3번 했어요. 3번 할 때마다 용종이 나와서 항상 불안했어요. 건강도 걱정이 되고 다른 질병이 또 생길까 봐 무섭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의 고민이 깊어진 또 다른 이유. 아무래도 살이 찌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온 것 같네요. 3년 전에 벌써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선생님도 고지혈증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지금 사례자분을 100% 공감하실 수 있겠네요. 아유, 공감하죠. 다이어트가 필요한 희순 씨.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마늘부터 썰기 시작하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마늘을 지금 마늘. 굉장히 마늘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저 고기에도 싸먹고 된장에도 쌈장에도 찍어 먹고 그냥 날 것으로도 이래 먹고 그냥 양념을 많이 마늘도 많이 넣어서 해 먹고 그래요. 엄마. 예. 아니, 잠깐. 좀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 가득 희순 씨의 마늘밥상 완성. 다이어트 할 때도 포기할 수 없는 고기. 잘 달궈진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가는 이때 빠질 수 없는 희순 씨의 마늘 사랑. 고기 기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마늘.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마늘 양념장을 넣은 국수 위에 구운 마늘까지 얹어서 맛있게 한 입 먹어줍니다. 쌈에도 마늘을 듬뿍듬뿍 넣어주는데요. 그것도 모자란 걸까요? 마늘만 골라 먹는 희순 씨. 그런데 정말 마늘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상을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예. 보셨어요, 선생님? 아니, 뭐, 저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좀 다이어트하고는 좀 배반되는, 지금 어디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정말로 내가 이제 살을 빼겠다는 살을 마음이 빼겠다. 있다면 하면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것부터 잘 때까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보시는 데스코드 잘못되어 있는 거 공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데스코드는 이제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아까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 마늘의 어떤 면이 잘못된 거예요? 마늘이 분명 이제 슈퍼푸드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곳도 꽤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남성한테 많이 좋다 이런 그럼요. 얘기 많이 항산화 했죠. 물질이기도 하고 예. 이제 그건 이제 적정량 먹었을 때고 정말 바구니째로 먹고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요. 이거 고기 먹을 때도 먹고 그 전에도 먹고 뭐 어디 계속 먹는데 마늘이 예. 당분이 콜라보다 높아요. 사실은 아, 그럴 한 수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칼로리가 높겠죠.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먹고 마늘을 많이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좀 피해야 되겠네요. 많이 먹는 걸 피해야죠. 마늘이 많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많이 먹는 걸 피해야 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병원. 자, 병원을 찾으셨는데 아유 어떻게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겠다.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와 혈압 검사로 희순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려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희순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노력은 하는데 살도 안 빠지고 요즘 속도 더부룩하고 걱정이 되네요. 또 어떻게 안 좋게 나올까 봐 결과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오셨을까 좀 저도 궁금하네요. 저렇게 드시면 뭐 고지혈증 계속 나올 거고. 아, 그래요. 응. 고지혈증이 생겼으면은 고혈압 생길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아니 걔네들은 그냥 같이 쫓아가요. 쫓아가는 거예요. 거의 쫓아가요. 희순 씨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정희수님 지금 혈액 검사, 인바디 검사, 혈압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체중이 굉장히 표준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고 BMI 상으로도 30.3이 나오기 때문에 고도 비만인 상태입니다. 아이고, 고도 비만이시네요. 혈압도 148에 91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압약을 드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간다니까요. 저기. 이웃 사촌이군요. 그냥 따라다니는군요. 대장 쪽으로는 검사를 언제 해보셨을까요? 올해 했는데 영종이 나왔거든요. 이런 용종 중에 일부는 암 전 단계 혹은 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좀 많이 줄여서 만성질환의 위험률을 좀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자, 오늘 사례자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호원 명의께서 알려주실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해 주십시오. 예, 제 얼라이브 코드는 엄지척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엄지척이 무슨 의미예요? 엄지척이 손가락 엄지가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예. 엄지발가락이 있죠? 예. 엄지발가락이 그 신발 천장에 닿을 수 있게. 닿을 수 있게? 위로 갈 수 있게? 네. 그러면 우리 발 뒤꿈치부터 예. 엄지가까지 풀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운동 효과가 조금 더 음. 있게 되죠. 이게 한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발가락만 올렸을 뿐인데 왜 운동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들게 되면은 예. 이제 지면을 누르는 힘이 더 강해져서 운동 효과가 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하루에 3번 정도를 예. 10분씩만 해줘도 그럼 딱 30분이네요. 그쵸. 10분씩. 만보걷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또 비비스 한 다큐에서 예. 직접 실험을 했었는데 100명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50명은 매일 만보를 걷고 예. 나머지 50명은 하루에 3번씩 예. 10분씩 예. 숨이 찰 정도의 파워워킹을 했어요. 운동량이 그냥 만보 걸었던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30% 정도 더 운동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하시면은 네. 최소한의 이 유산소 운동 다이어트에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비만의 굴레에 빠져가지고요 힘들어 하시다가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얼라이브 코드를 잘 실천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 비만. 특히 중년 여성의 건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위협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며 생명을 갉아먹는 비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비만입니다. 매년 40만 명씩 비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비만 그 자체보다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비만은 당뇨병,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비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비만의 역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중년을 보내고자 많은 여성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번지 피지오 현장입니다. 줄 하나에 온몸을 맡긴 채 날아오르는데요. 1시간에 1000칼로리 이상 소모된다고 해 주목받고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동작을 해내느라 땀이 흠뻑입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힘든가요? 힘든가요?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좀처럼 몸무게는 줄지 않아 고민이라는데요. 체중이 늘면서 공통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맛있는 거 생각나고 그런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또 먹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항상 이제 속은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먹다 보니까 배변 활동도 조금은 조금 더딘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불량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 독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오는 중년 여성의 또 다른 고민, 바로 이것이라는데요. 저도 한 7, 8kg 정도 감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생활이 안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 1년 정도 되면 항상 돌아오더라고요. 한 4, 5kg 한번 했을 때 그 후에 다시 이 요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살면서 요요 현상을 겪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겪어봤다는 요요 현상.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1년에서 2년 사이 기존 체중으로 돌아간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요요 현상입니다. 이런 요요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장내 세균의 역할, 소화효소의 역할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효소란 인간의 활동과 인체의 신진대사의 모든 역할에 관여하는데요. 염증을 막는 항균 작용과 면역을 올리고 혈액을 정화하며 세포를 재생시킵니다.